그게 정식 명칭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로 갖고 이렇게 깨고 여기 이제 높으면 저쪽으로 밀고 가고 이렇게들 했었습니다. 서래입니까? 예. 그 우리말 맞지? 예. 서래하고 서리. 예, 서리는 사투리고 서래, 예, 서래. 오케이, 예, 좋습니다. 경비를 가지고 네, 이제 줄을 하지 몸이 달고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 예. 몇 군데는 밟고. 멍덩이 위에 올라서 밟고. 나가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뭐 촌 출신이라서 할아버지 뭐 앞에 소 몰고 가면 저는 타고 뭐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물로타리 치기 전에, 물 넣기 전에 한번 하셨거든요. 마른 논에. 근데 지금 이제 비교해 보면 그 물설에나 사실은 마른 논에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한 필지 내에서 높낮이가 다르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보면 기계가 지금 대형 기계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140, 150마리의 트랙터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뒤에 로타리를 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누질리지 가지고 겉으로는 팽팽한데 그 누질리진 데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그렇고 또 뒷구석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물이 찌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물바구미 피해가 다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함양군에 중점적으로 저탄소 농물관리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행률은 100%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미흡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미흡한 데는 뭐냐면 안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김팽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는 됐는데 저기는 안 됐고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가 지금 뭐 더우지도 못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기인데 우리 함양군이 원래 이제 우리 국가고 전 세계의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시면 자, 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2-1에서 중간녹수 조사 시 우수 사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 가고 우리 이제 그 대표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지도 겸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요거는 2번은 우수 사례입니다. 저는 정말 놀란 게요. 특히 이제 너무 동네 얘기해서 좀 그런데 신당은 정말 모범 지구입니다. 신당 오늘 대표님 신당 갑니까? 여기서 오셨습니까? 네, 사진 여기 계십니다. 아니 신당은 너무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보지만은 친환경을 하면서 이렇게 잘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사실 너무 잘하신다고 많이 올려놨는데 이 엽색을 저는 엽색 보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비료를 많이 하고 엽색이 아주 진한 데 있습니다. 거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100% 병해충 많이 발생해가 나중에 문제되고 밥맛 없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탑라이스 들어보셨습니까? 최고 밥맛 쌀, 탑라이스, 탑프루트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과체류 중에서 조금 우수한 거, 이걸 이제 탑프루트라고, 탑라이스는 이제 우수한 쌀. 그래서 요 기준이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한국에서 최고 쌀 이런 말인데, 요 기준은 뭐냐 하면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단백질이 많으면 밥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에서 어떤 데는 6.2%, 6%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으니까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하여튼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질소 비료 많이 해서 양을 많이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양을 많이 생산한다고 질소 비료 많이 줘가지고 이 노릇하 못해 뭐합니까 시커멓게 되는 그런 논이 있으면 이거는 100% 빵점입니다. 이제 쌀을 못 팝니다. 이 대표님 계시지만은 출하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저기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면은 다 우리는 뭐 보면 지금 다 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화학비료 수용 안 하고 엽색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조금 빨리 심은 것, 늦게 심은 것에 의한 엽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시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저는 뭐 안 봐도 조사 안 해도 다 압니다. 지금 원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함양쌀은 제가 충분히 전 세계에 어디고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마케팅까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엽색을 조사를 해보니까 신당뿐만이 아니고 중동은 조금 요 옆에지만은 좀 변이가 사실 좀 있습니다. 거기는 왜 변이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포도 재배하는 농가도 좀 있죠. 채소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는 조금 편차가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항 저쪽이지 않습니까? 도항에도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엽색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신당에는 조생종 있는 필지가 한 필지 보이고요. 도항에는 3개 필지가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조생종이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중만생종인데 그 밥맛은 지금 추석 전에 나오는 거는 뭐 조생종 하시면은 조금 가격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생종 요 맨농가 보고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게 이제 물 관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물을 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생종은 그렇게 해버리면 뭐 너무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유수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물 완전히 빼버리면 뭐 수량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가능하면은 좀 얇게 걸러대기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2페이지 또 3페이지 있으시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실은 이제 호남을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나저평야, 김제평야 가보시면은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주로 산이 뭐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끝없는 들판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위 어떻게 보면 이게 악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뱅해충들이 이 산이 전부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좀 투입하려면 새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따가 뭐 투입하자마자 이렇게 중단 폭격을 하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그리고 거의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 관리라든지 이런 소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악조건 상황에서 이 정도로 하신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언덕 한번 보십시오. 책에 나와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제가 유튜브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우수사례, 왜 이걸 우수사례를 찍으냐 하면 잎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여기 보이는데 잎이, 위에 잎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이 비료 많이 한 데는 쭉 쳐져가지고 쭉 고기 숙이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미질 밥맛도 없을 뿐더러 병 걸리고 좀 있으면 태풍 올라오면 한 방에 쓰러진다는 게 바로 이 잎 각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하면은 엽색이 진하고 거의 파랗다 못해 시커멓게 되는 그런 논은 병도 많이 발생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하니까 태풍이 불면 쓰러지죠. 예, 그런 소위 도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필지가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옆에까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박동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뒤쪽에 한 군데 제가 2군데 있더라고요.
엽색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 진한 거는 이제 배수가 조금 불량하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시담수 비슷하게 이제 돼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중간 낙수를 완벽히 이행을 하시니까 엽색이 제대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주까지 다녀갔습니다. 하니까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시고, 너무 100%가 아니고 150% 사실 이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간낙수를 2주만 하시면 되는데 3주간 거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적인 차원, 뭐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인데 수량이 이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린 이삭이 형성될 때는 어느 정도 수분이 유입된 상태에서라야 이제 양분도 잘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뭐 배수가 좀 불량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100% 동일하게 언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논이 배수가 잘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7월 한 10일에서 15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분을 수가 뭐 14개, 15개 됐을 때 물 떼라고 말씀드렸고, 배수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12개, 13개에서 물을 떼도 거의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제 시본적으로 해 보셨으니까 잘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밥맛을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질소 비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시커멓다 하시는 분은 밥맛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RPC 담당자라면은 논 필지 다 확인 다 합니다. 확인 다 해가지고 요즘 뭐 드론 영상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어느 필지 X표 다 해버립니다. 그 필지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쌀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도 할 수도 있는데, 한 농가 두 농가 때문에 전체 밥맛이 호불호가 생깁니다. 함량 아니면 쌀 하면은 아주 멋진데 아니더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호불호가 생기면은 이 사람의 입이 무섭습니다. 그거 어떤 거는 좋은데 어떤 건 안 좋더라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우리는 마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치 협의를 하시지만은 가만히 놔 두십시오. 지금 벌이 와 있어서 가만히 두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놔두면 날아갑니다. 시골에 계시면은 기농기촌 하시면 이 벌을 겁을 내시는데 겁내시지 말고 화장품만 바르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냥 이따 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두 농가 뭐 그런 농가가 전혀 없으시기에 저는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 조절해 주시고, 제가 이제 수확기 때쯤 와서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님하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는 그 쌀 외관 상품위를 평가받아 보겠다 하시는 분은 세 포기를 비워서 탈곡을 하셔도 되고, 탈곡하신 거에 여기 그 한 움큼씩 해가지고 그 지퍼백에 넣어서 성함하고 필지 번호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 190개 필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30개 대표 필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4개 동이니까 한 군데면 10개씩 하면 40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나중에 그걸 단톡방하고 또 유튜브하고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3페이지 아래쪽에 잎이 위로 쭉 섰다는 것은 이게 밤맛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병해충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도복 쓰러짐이 있지 않습니까? 잎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은 태풍 불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질은 완전히 뭐 저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를 100%를 기준으로 하면 도복이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누웠다 하는 순간 이거는 미질이 30% 40% 이하입니다. 그건 절대 못 팝니다. 그거는 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내놨다. 왜 못 파느냐 하면 지금 그 우리 쌀 배업 품종들은 거의가 수발화, 이삭에서 발화가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휴men기라고 있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품종들은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운 상태에서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발화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RPC에서 걸러주긴 합니다. 다 걸러주긴 하지만은 몇 개가 혼입이 되어 있다든지 냄새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소비자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눈하고 맛으로 드시지만 요즘은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해도 가족 중에 4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민감한 사람이 냄새가 좀 난다 이러는 순간 이거는 마케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산질 비료를 시용을 하는데 여기 토양 검사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토양에 기본적으로 130에서 180 ppm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설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일반 비료농가에 가보시면은 거의가 70에서 9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썰어집니다. 규산질 비료가 부족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양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비료를 질소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백질 함량 증가하죠, 도복 생기죠. 이래 버리면 우리가 함량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규산질 비료가 좀 부족하다 토양 검증 해보시고 좀 낮은 데는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시면 밥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잎은 반드시 보시면서 이제 쭉 늘어진 거 안 됩니다. 위로 딱 향해야 됩니다. 위에 잎은. 예, 요것을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4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사진 보시면, 예, 이게 새 망이 있잖아요. 철망. 예, 여기 배수 물고 있는데 철망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면 이 새망 안 해놓은 데가 90%인데 너무 함량은 거의 100%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왕우렁이 있지 않습니까? 왕우렁이, 우리가 잡초 방제를 하기 위해서 왕우렁이를 투입하는데 이 왕우렁이가 이제 이게 그냥 물고 따라서 배수 물고 따라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고랑을 간다든지 다른 논에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얘가 먹을 게 없으면 벼를 깔아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수구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량은 문제가 없는데 저기 거제나 고성, 뭐 통영 이런 쪽에 가면은 얘가 월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 지으려고 물을 딱 댔는데 물 대고 한 며칠 이후에 이제 이양을 하려고 보니까 얘들이 이제 소위 벌금벌금이랍니까? 얼금을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그때는 잡초가 없거든요. 잡초가 없으니까 이미 성피입니다. 그다않습니다. 그 얘가 이양을 해놨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 먹어보고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지리적으로 조금 이제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월동을 잘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 이남, 그러니까 이제 태백산맥 지리산권 중심으로 거기 제외한 해안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 강릉까지 거의 월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린 고성 거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함량도 어쩌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부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수고하면 어쩌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것은 친환경 하시는 데는 사료라든지 이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요걸 또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사실은 친환경하고
깨끗하게 한 데는 식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료용으로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이제 그 개 있지 않습니까? 개 끼어다니는 개, 참개, 예, 참게장 당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게 농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배 재배하는 데서 이 참깨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얘가 잡초를 방지를 하거든요. 잡초를 방지를 하니까 잡초도 방지하고 벼농사는 솔직히 뭐 대충 짓습니다. 참깨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 왕구릉이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조금만 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 하단 보시면 여기 이제 철망을 잘 해 놓으셨거든요. 잘 해 놓으시는데 이게 배수 물꼬를 딱 낮춰놨는데도 물이 안 빠지더라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가 뽑아갖고 뽑아갖고 뭐할 때는 좀 떨어져야 예? 그랑풍 때문에 물이 빠졌는데 망을 막습니다. 망을 막아서 망에 붙어가지고 물이 안 빠져. 뭐가 망을 막습니까? 그 안에 보면 건암풍이나 가면 이름은 나 정확히 모르는데 풀, 잡초. 야, 정확히. 잡초가 아니고 이끼별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딱 넣으면 물이 안 빠지. 그래가지고 물이 안 빠져. 정확히 알고 계시네. 유튜브 보신 건 아니지? 손에서 나누지만 그걸 알지 뭐. 예. 내가 지금 이거를 다 그걸 해놨어.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없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이게 배수 물건은 딱 맞춰져 있고 설치가 잘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 물이 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하고 가서 보니까 뭐 막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이끼류 같은 걸 있으면은 제거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좌측에 이제 상단 요거 보시면 100% 완벽히 잘 돼 있죠. 배수 물고 뭐 잘 돼 있고 물 잘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소위 논바닥이 엉그림이 갈 정도로 쭉쭉 갈라지고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조금 그 높낮이를 좀 파시기가 힘드셨는지 조절을 잘 못 하셔가지고 하루 이렇게 이게 손잡이를 낮춰놨는데도 물이 안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요 있습니다. 요 있거든요. 네. 중동도 있고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좀 뭐 젊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한 두 분만 파주시고 그래가 정확하게 좀 설치되실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물이 안 빠지니까 옆에다가 논두렁을 파놓으시더라고. 그래서라도 이제 이행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좋은 기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활용하시면 더 있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좀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예. 여기 뭐냐 하면 줄기가 요렇게 이제 분울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삭이 이제 패는 것이 지금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이삭이 패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삭 만들어진 걸 요렇게 잘라보면은 이제 이 돋보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과학적 판단을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요걸 보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 포기가 있으면 가장 키가 크고, 예, 키가 크고 좀 좋아 보이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한 포기 내에서도 이삭이 패는 시기가 길게는 한 5일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바구니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안 눌러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피해가 난 게 이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되겠다 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유튜브로 촬영도 했는데 거의 나중에는 뭐 거의 극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바구니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심토 파쇄기를 활용하셔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시는 것.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균팽 작업을 아까 썰애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썰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형기계 소로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대형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누질리지 가지고 이게 높낮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균팽 작업이 됐는데 실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요 아래 필지 한 2개, 3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 이항기 6조씩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키가 큰 게 있습니다. 요 아래 주인 누구 계십니까? 박동수 씨.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찹쌀을 옆으로 섞는 것도 몰라요. 드신다고.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비료가 아니고, 찹쌀을 섞는 예, 품종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드신다고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분이 1600명이 넘습니다. 그 변은 뭐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드실 때 일부러 찹쌀하고 맵쌀하고 따로 심어서 섞어 드시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6줄에 한 줄 또는 넉 줄에 한 줄씩 찰배를 심어서 수확을 하셔가지고 도정해가지고 바로 드신다. 그러면은 좀 찰기도 오래 가고 밥맛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왜 이러냐, 비료냐, 아니면 품종이 혼입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여쭤보려고 제가 한 겁니다. 그런 고기는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나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해놓기 그 차이가 나대. 그 이제 깊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벼는 거의 이제 자가수정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서 꽃가루고 날려오가지고 다른 품종이 이렇게 혼입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잡종을 하나 만들어보. 우리 잡종이 뭐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그렇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잡종이 좋거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잡종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소류 같은 거는 전부 잡종입니다. 그래서 채소 종자를 매년 사다 심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우수하게 잘 자라도록 그 잡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싸 심어야 할 정도인데, 벼도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이 계시나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제 혼종을 잡종을 만들어가 내년에 아주 더 우수한 품종을 만드시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함량이 친환경 농업을 너무 잘 하시니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그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원래 시범사업 하는 데가 시범사업은 끝났지만 연구과제로 아직 하고 있는 데가 어령입니다. 어령, 거창, 함양 요 세 군인데, 지금 제가 일반 농가에 가보면은 소위 몽고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입집 무늬 많은 병입니다. 밑에서 입집이 갈변 또는 흑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병 발생이 많아진 요것은 중간 물대기를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러면서 또 비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밀식하는 경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조과는 줄 간격은 30cm죠. 그 다음 포기 간격 지금 20cm, 25cm, 14cm 몇 cm 하고 계십니까? 이양하실 때 보통 25? 20 정도? 20. 보통 20에서 25 정도 하시죠? 예, 예. 예, 친환경 하시려고 하면 거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수량은 좀 적더라도 이 점을 꼭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를 만약에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약재를 쓰실 때도 친환경 제재만 쓰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물떼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지대가 좀 낮은 데도 있고 배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는 물을 뺀다고 뺐는데 안 빠진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7페이지 위에 한번 보시면 중간억수 조사심, 중간억수 미이행,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미이행은 아니고 하시긴 하셨어요. 하셨는데 좀 낮은, 지대가 낮아서 안 빠진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올방개하고 나도개풀, 엽기, 다양한 잡초들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보시면은 얘들이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벼가 이제 키가 거의 1m 가까이 커버리니까 잎도 많이 덮어버리는데 실제 이제 양분 이용 효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받는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기 간격을 넓히는 이유는 바람도 잘 통하고 빛도 잘 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밑에는 잡초들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바람이 안 통합니다. 바람이 안 통하면 섭이 찐다는 거죠. 그 섭이 찌면, 소위 물이 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충 발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초는 발생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구렁이를 제대로만 잘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투입하셔가지고 왕구렁이가 일을 잘 하도록, 우리 머슴 아닙니까? 왕구렁이가.